자, 그래서 이제 뭐 정말로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슬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엔 문제가 1번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탠딩처럼 저희 3명이서 이렇게 아주 그 레이팅 순서대로 컬러풀. 5문제, 4문제, 3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3문제밖에 못 풀었어. 이렇게 풀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단 푼 문제들에 대해서 이 앞에 5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FG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아는 분 있으면 좀 와서 좀 도와주시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슬슬 시작을 해봅시다. 네, 윈도우즈 시스템 사운드.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와, 왜 자꾸 소리 나오지? 1번은 일단은 간단한 구현 문제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근데 일단 1번 문제가 뭐냐면 contiguous subsegment라는 거를 일단 정의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전부 그 인접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전부 인접한 상태가 되도록 0을 이 주어지는 스트링 s에서 0을 지우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001 같은 경우에는 왼쪽 1이랑 오른쪽 1이 그 인접하려면 그 가운데 있는 0을 4개 다 지워야 되고, 뭐 0101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0을 하나 지우면 되는 그런 식이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0을 몇 개나 지워야 하는가 라는 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이건 근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각자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되게 구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또 그거 비교해보면 은근히 재밌잖아요. 좀 어떻게 구현했냐면 일단 0011 00100이라는 이런 스트링이 있어요. 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있죠. 맨 앞, 이거 1처럼 보인다. 그 맨 앞에서부터 그 첫 번째 1을 찾아요. 찾았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1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서부터 마지막 1을 찾아요. 여기가 라스트 1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그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0을 전부 셉니다. 그래서 그 0을 세서 출력을 하면 돼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일단 저런 방법이 있구나.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다른 구현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거랑 똑같이 구현한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들려가면서 0이면 더하기 1 해주고, 1 나올 때까지 왼쪽 포인터 계속 오른쪽으로 끌어오고, 오른쪽 포인터 계속 왼쪽으로 끌어오고, 네. 아예 싹 다 0이면 그냥 0 출력하고. 그렇죠. 싹 다 0인 경우에는 0이라는 거, 그거 예외 처리 해줘야 되죠. 근데 이게 또 예제에서도 전부 0 하나만 넣으면 0 나오는 걸 딱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다들 보면서 예제가 잘 안 나온다 싶으면 0 하나 넣어서 안 나오는구나라고 할 수 있죠. 뭐 그 외의 방법으로는 그냥 0을 전부 세요. 0을 전부 세 놔요. 그리고 맨 앞에서부터 1 나오기 전에 0만 세고, 맨 뒤에서부터 1 나오기 전에 0만 세고, 그래서 그 전부 센 거에서 앞에서 센 거, 뒤에서 센 걸 빼는 방법이 있죠. 뭐 이런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고, 근데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뭐 숫자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나이브 어떻게 짜든 뭐 제곱으로 짜도 되고. 네. 제곱으로 어떻게 짜죠 이걸? 그러게요. 그러게. 이거 제곱으로 짜는 방법 좀 제곱으로 못 짜나? 짤 수 없지도 않을. 짜도 돌아가겠죠. 네, 뭐 어쨌거나 좀 비효율적으로 짜도 돌아가니까 일단은 처음 생각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으로 그냥 구현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그 다음 문제 B인데요. B는 내셔널 프로젝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고속도로를 포장을 한다는데 그 어떤 숫자 3개가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포장해야 되는 고속도로의 개수,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그 뭐 구간의 개수, 그리고 그 한 구간을 칠하는데 하루가 걸리는데 그 하루라는 게 날씨가 좋은 날이랑 나쁜 날이 G랑 B라는 숫자로 주어지는데 G만큼 좋은 날, B만큼 나쁜 날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11은 하루는 날씨가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고. 네? 사만사원이네요. 네? 뭐라고요? 사만사원. 그게 네. 10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은 날이 열흘, 나쁜 날이 열흘 이런 식이고 1 100만 이렇게 주어지면 그 날씨가 좋은 날이 하루, 나쁜 날이 100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에 주어진 이 맨 앞에 있는 이 숫자, 그러니까 총 몇 개를 포장해야 되는가. 근데 그 중에서 그 적어도 몇 개는 좋은 날에만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특정 날짜 수를 재가지고 좋은 날을 며칠 이상 확보하면서 그리고 좋은 날 나쁜 날 상관없이 그 총 몇을 포장한다 라는 걸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반, 그러니까 어딨냐, 화이트보드.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 GB라는 건 좋은 날, 그리고 나쁜 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구간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포장해야 되는 구간 n의 절반, 그 홀수면 반올림, 그러니까 올림 한 이 절반만큼을, 이만큼은 날씨 좋은 날에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을 며칠 이상 확보하면서 그 전체가 며칠 이상 돼야 한다 라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포장한다라는 문제는 n이 있잖아요. 그 n을 그 앞에서부터 뭐 날씨가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그냥 무조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n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이게 그 전체 답이 두 개의 최소값이 되는데 n을 그냥 갖다 써요. 왜냐면 이거는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딱 그만큼 안에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절반 이상 좋은 날에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거는 그 나눗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잠시 여기 제가 짰던 코드를 보면 새로 만들기 말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부분이 그 얼마나 좋은 날을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이 있잖아요. 이게 적어도 몇 번 반복된 다음에 그 뒤에 며칠을 붙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 좋은 날이랑 나쁜 날을 그 개수를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맨 마지막 날이 좋은 날로 끝날 때랑, 그러니까 좋은 날의 맨 마지막에 걸칠 때랑 그게 안 걸칠 때랑 조금 공식이 달라진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한 번 하는데 뭐 좋은 날이 3개인데 우리는 뭐 만약에 좋은 날이 7개인 걸 찾고 싶다. 그러면 좋은 날이랑 나쁜 날이 2번 반복돼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9개다. 9개면 뭐야. 만약에 이게 9개면 좋은 날이 3일씩 있는데 9개면 3 곱하기 3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3번 반복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3번 반복하면 나쁜 날까지 3번 붙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세 번째를 붙일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를 그냥 그 2번만 반복을 하고 그 3번은 따로 붙이든가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외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1 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예외 처리 부분이죠. 아니면 그냥 전체 곱하고 나누는 걸 이렇게 구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했냐면 그 리스트라는 게 절반이죠. 그 절반을 좋은 날 개수로 나눠서 그러니까 필요한 반복 개수를 구하고 그거를 좋은 날과 나쁜 날의 합을 곱하면 그 필요한 반복 개수 곱하기 필요한 날짜 개수니까 필요한 반복 날짜 개수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날을 몇 개 더 붙여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코드인데, 전 여기서 저 코드 좋다. 그 만약에 좋은 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만 그 나쁜 날을 맨 뒤에서 뺐어요. 이렇게 구현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한 줄에 다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n, 그러니까 제일 긴 거, 그러니까 그 제일 긴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주어진 n이 그 필요하죠. 왜냐면 그 이쪽이 더 길 수 있으니까 더 긴 쪽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REP 그 절반을 그 좋은 날에 할 때 제일 짧게 걸리는 시간이 REP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코드를 만들고 그것 중에 큰 거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타자치기 싫은데, 타자치기 너무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짧게 구현하나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슥슥한 게 이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적은 저식보다는 훨씬 깔끔하네. 저건 한 줄에 끝나는 거고. 이건 일단 한 줄 안에 다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이 폰트가 이 정도로 크면 여기 끝을 넘어가죠. 뭐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이런 느낌으로 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문제 번역이 잘 안 돼서 그 노티가 한 3번인가 왔다 갔다 했죠. 저 이런 문제- n이랑 둘 중에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 좀 읽으라고 평소에. 난 예제 보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세 번째 퍼펙트 키보드라는 문제인데요. 이 퍼펙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폴리카프라는 친구가 키보드를 하나를 디자인하려고 하는데, 키보드라는 게 그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 소문자 26글자가 전부 그 한 줄에 돼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 키보드 이 QWER TY부터 시작하는 이게 다 한 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키보드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얘가 패스워드를 어딘가에 모든 웹사이트에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한대요. 그게 나쁘지만 얘는 신경 안 쓴다고. 네, 모든 웹사이트에 같은 패스워드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패스워드를 좀 쉽게 치고 싶대요. 어떻게 치고 싶냐면 그 바로 앞에 입력했던 글자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그 패스워드에 인접한 글자가 그 키보드 위에서도 항상 인접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 위에 AB, AC, ABA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키보드 위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 키보드 위에서는 그 A, B, A, B, A, C, A, B, A 이런 식으로 한 칸씩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치고 싶다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여러분 패스워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가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패스워드를 한 칸씩만 이동해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키보드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그 키보드를 출력하고 이때는 아무거나 출력하면 돼요. 가능한 키보드 중에.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면 no를 출력해라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래프 문제냐면 일단은 아무도 뭔가 안 그렸다. 내가 그려야지. 그러니까 A, B, A, C, A, B, A라는 건 그런 A랑 B가 이어져 있다는 건 어떤 그래프상에서 여기가 노드 A고 여기가 노드 B라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이 구조를 한번 사이클 없이 한번 탐색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키가 뭐 예를 들어서 이 패스워드에서 문자 2는 혼자만 있어요. 그럼 그냥 그 키보드의 어떤 부분에 위치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인접해 있다고 알려진 것들은 전부 인접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들이 이 키보드를 못 만들게 하는 조건이냐? 이 키보드를 못 만들게 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그리가 3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엣지가 3개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A에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 양 옆에는 글자가 2개밖에 올 수 없거든요. 키보드 위에서 뭐 키보드에 A가 2번 올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양 옆에 2개까지만 올 수 있는데 이렇게 3개랑 인접해 있으면 키보드를 못 만드는 게 되죠.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클이 있으면 안 돼요. 사이클이 있으면 역시 키보드를 못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A, B, C가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A, B 한 다음에 C를 해야 되는데 C는 A랑도 이어져야 되고 B랑도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C의 위치를 만들 수가 없죠. 안 돼. 거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C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죠. 인접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래프를 입력받은 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디그리가 3 이상인 노드가 있는지, 그리고 사이클이 있는지를 각각 체크를 하면 돼요. 근데 디그리가 3 이상인 게 있는지는 되게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게 사이클을 어떻게 체크를 할까? 한번 DFS 돌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DFS 돌려서 구현하면 됩니다. 근데 전 DFS조차도 구현하지 않았어요. 거의. 물론 일종의 DFS이긴 하지만 전 이런 끔찍한 스파게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인접한 것들의 그래프의 엣지를 그어놓고, 그리고 이 모든 칸을 순회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그래프의 특성을 가지고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더블 엔디드 큐를 쓰면 되게 간단한데 근데 귀찮았어요. 어떤 그래프의 중요한 특성을 어떤 특성이냐면 일단은 이 어떤 점에서 시작하고 어떤 점에서 끝나는 경로예요. 항상 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키보드의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냥 그 디그리는 1인 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순회를 돌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디그리는 1인 이 B를 찾아서 그 B에서부터 이 다른 데로 가는 모든 간선을 지웁니다. 모든 간선이라는 게 하나죠. 그러니까 그 간선 하나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로 가서 순회를 해요. 계속 그 작업을 반복해요. 이게 DFS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뭔가를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노드 번호 같은 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도 지금 당장 그 연계니 하나밖에 연결된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지워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연결된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항상 그 하나인 게 존재하리라고 가정할 수 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하나씩만 있는 경로에다가 뭔가 하나라도 추가하면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클러스터가 일렬로 되어 있다랑 이 디그리는 3 이상이고 사이클이 있는 노드가 이거랑 동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되냐면 그 디그리가 3 이상이면 일단 그 그래프를 걸러요. 그럼 일단 디그리가 3 이상인지 체크를 하게 되죠. 그럼 사이클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럼 그냥 사이클에서 그 어떤 시작 노드에서부터 그 인접한 것들을 전부 지웁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시작 노드는 그 디그리가 하나인 노드. 그러니까 디그리가 하나인 모든 시작 노드로부터 그 인접한 걸 모두 지우는 식으로 그 그래프에 있는 그 노드들을 지워요. 그렇게 지워서 노드가 남으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그리가 1인 시작점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디그리 1인 게 붙으면 여기 디그리가 3이 되니까 이건 이미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디그리가 1인 것만 찾아서 그거랑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걸 전부 쳐내는 방식으로 저는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디그리가 1인 부분만 찾아서, 그러니까 0인 건 그냥 대충 키보드에 넣고 1인 것만 찾아서 거기에 인접한 것들을 전부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한번 돌았을 때 그 26글자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적합한 키보드예요. 그리고 26글자가 안 들어오고 만약에 막 안 들어왔다는 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그리가 1인 게 없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디그리가 1인 거 다 쳐낸 다음에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건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노를 치면 됩니다. 26개가 다 안 들어가 있으면. 네, 이게 전 이걸 이렇게 풀었고요. 뭔가 더 일단은 뭐 아니면 그냥 사이클 체크를 해도 돼요. 사실 사이클 체크를 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근데 저는 근데 그 그래프 이론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귀찮았어요, 너무. 그래서 그냥 디그리 1인 거 그냥 빼고 그걸 반복했어요. 26글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사실 사이클까지도 아마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 게, 이게 어차피 경로가 쫙 펼쳐지잖아요, 일렬로. 그렇죠. 그냥 뭐 경로가 노드가 n개면 간선이 n-1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이어봤을 때 커넥티드라는 게 보장이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뭐 디그리 1인 것부터 탐색해가지고 일단 경로를 싹 다 이어본 다음에 그 경로에 이어진 노드 개수가 n개라 치면 간선 개수 뭐지? 처음에 이제 양방향으로 간선 넣어줬으니까 네. 그 간선 개수 2배 한 거에다가 2 더한 게 아니 뭐냐 그 간선 개수를 2로 나눠가지고 1 더한 게 노드 개수랑 똑같아지면 아 사이클이 없구나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저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현이 가능한데 일단 뭐 그래프 알고리즘에 익숙하면 사이클을 그냥 세고 디그리가 3 이상이면 안 되고 이것만 체크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제가 한 방식으로 하면 그냥 한 개씩만 띄는 식으로 그냥 모두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전 여기서 그냥 인접한 걸 다 한 개 뛸 때마다 인접한 걸 다 띄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계속 반복문을 돌리면 그 한 개씩 띄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았을 때 반드시 그 1인 게 하나씩 새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 끝에서부터 하나씩만 띄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도 됩니다. 저는 그래프를 안 썼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되게 이상하게 풀었는데 일단 키보드 배열에 보면은 이렇게 인접해 있는 애들은 다 결국 서로 붙어 있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B랑 A, C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키보드 배치가 A, B로 돼 있거나 B, A로 돼 있거나 사실 얘네 둘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 배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오는 입력이 한 개인 거는 따로 예외 처리해주고 이 앞에 두 자리가 일단 이 0번 자리, 1번 자리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글자 봤을 때 그 인접한 뭔가 있으면은 그냥 현재 위치를 여기로 옮기고 예를 들어서 A 다음에 C인데 이 근처에 C가 없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C를 채워주고 예를 들어서 뭐 인접한 A 다음에 A 다음에 D가 나왔는데 양쪽에 B랑 C 두 개 다 이미 꽉 차 있다. 그러면 이제 D를 넣을 자리가 없는 거니까 얘는 바로 나가려 돼요. 일단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해도 모순은 안 생기는 구조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이렇게 풀어도 확실하게 방금 제 코드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아무튼 다행히도 핵을 안 당하게 됐어. 잠깐만 나 지금 읽어보고 해야겠다. 지금 내 거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A랑 그러니까 앞에 이 두 개의 글자가 똑같으면은 키보드가 안 만들어지거든. 해킹한다. 뭐 A랑 뭐라고? 근데 앞에 두 글자가 똑같으면 그 정답이 안 나오는데 그 입력 조건들 자세히 보니까 인접한 글자는 다르다고 돼 있더라고. 앞에 두 글자 똑같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핵했다가 실패했어. 아니 내가 나한테 핵은 뭔데? 할 수야 있죠. 뭐 어차피 틀릴 거. 다행히 페널티는 안 쌓이더라고. 내가 다행이야. 나한테 핵. 근데 이거는 덱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들어보니까 그러네. 아 미치겠다 진짜 내가 나한테 핵. 아, 뭐 할 수 있죠. 이제 뭐 고칠 수도 없고 뭐 어차피 틀릴 건데. 그치. 자 그래서 10번 문제까지 설명을 했고요. 와. 이제 D로 넘어가 봅시다. 전 D. C 이후로는 문제 구경밖에 한 게 없어요. D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리디죠.
D는 일단 그 어떤 가방, 어떤 크기가 n인 가방이 주어지고 그 가방에다가 A의 원소인 그 이 조각들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조각들이 전부 2의 거듭 제곱 형태예요. 그러니까 1, 2, 4, 8, 16 뭐 이런 그런 게 각각 그 10의 9제곱보다 작은 2의 거듭 제곱 형태인 그런 조각들이 주어져요. 이때 이 조각들을 절반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그 절반으로 쪼개거나 하는 식으로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 가방에 넣을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절반으로 쪼개는 작업을 최소로 하려면 몇 번 해야 되는가라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30개 이렇게 이게 몇 제곱까지 나오는지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고, 네, 문제 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너 못 풀었구나. 나 못 풀었어. 왜냐면 제가 못 풀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못 풀고 있다니. 아니, 지금 예제가 좋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제일 마지막 걸로 합시다. 아니, 처음 걸로 하죠. 처음 거. N은 처음 거 예제 1, 예제 별로 31이죠. 마음에 안 들어. 예. 나 N이 15일 때라고 할게요. 어. N이 15고 A가 뭐 4 하나랑 뭐 8 3개? 내가 이거 가지고 디버깅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 표를 채우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값이 채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처음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n을 이진수로 쭉 나열을 해줍니다. 1111, 0000, 뭐 이런 식으로. 아, 맞아.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그 M에 있는 그 A들의 총합이 M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페일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페일이고, 썸이 M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석세스인데요. 그러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보면은, 일단 n은 이인수로 다 나열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n이 15니까 이제 1111, 0000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됐겠죠. 그럼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각각 1, 2, 4, 8 얘네들을 각각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A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뭐가 됐든 어쨌든 1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1을 만드는 방법을 그리디하게 정해보면은 그냥 요 0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숫자가 있는 거, 얘를 분해해가지고 1 4개로 만드는 거. 1 4개로 만들고, 요거 중에서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이 1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로 가면은, 이제 0번째 자리에 있는 이 1은 0이 됐고, 이제 그 남은 숫자가 3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자리 이 녀석을 처리해야 되는데, 얘를 처리할 때 필요한 거는 얘보다 작은 숫자들을 몇 개 잘 더해서 이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분해해가지고 얘를 만들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근데 방금 2를 방금 4를 4개로 쪼갤 필요 없잖아요. 난 그게 편해가지고. 어? 어. 왜냐면 어차피 이 중간에 있는 1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는 작업이 있는데, 어차피 이 1을 두 개를 만드나 1을 네 개를 만드나 결국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작업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잠깐만, 나 틀렸나? 잠깐만. 아니, 쪼개는 작업이 더 많아지는데 한 번? 아 정답을 더할 때는 이 2에서 0으로 간 것만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4를 4개를 만들었다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살을 생각하지? 4개로 만들면 그건 3번 쪼개게 되는데. 밑에 뭔가 예쁘게 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답을 되게 이상하게 풀었네. 지금 여기서 4에서 1을 만들 때, 그러니까 1을 만들 때 4를 끌어다 썼는데, 이때 필요한 쪼개는 횟수는 최소 2번이죠. 그렇죠. 이 최소 2번을 쪼개서 사용한 애는 앞으로 뭐라고 해야지? 얘보다 작은 애들은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번보다 설명하기 힘드네. 나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러면 그 사실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한 자리 한 자리씩 채워가는 방식으로 그 제일 큰 자리까지 가는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인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왠지 할 때마다 그 시점에서 그 필요한 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걸 거기까지 쪼갠다. 그리고 그 부산물들을 다 여기다 다시 넣고 그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부산물들 구할 때 이제 자기 자리보다 작은 애들을 먼저 다 더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만들 수 없을 때 이제 그때서야 쪼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작은 것들을 합쳤을 때 그 합이 자신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건 항상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쵸. 더 쪼개는 과정 없이. 저도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지금 여기 예제가 n은 10이 있고 a는 1,1,32가 있는데 32가 2의 5승이죠. 그러면 이렇게 있고 n이 10이니까 네. 0, 1, 0, 1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오른쪽 비트부터 볼 건데 여기부터 본다고 할게요. A에서 이제 MSB부터.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이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위에 빨강색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이제 이진수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합을 구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16 미만에 있는 A의 배열 중에서 16 미만에 있는 것들의 합이죠. 지금. 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건 10이잖아요. 그러면 2 갖고 10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를. 뭔가 32에서 32를 쪼개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n보다 이 위에 있는 합이 작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쪼개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2번 쪼갰죠?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제일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만큼 쪼개야 하죠, 항상.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뭐 2랑 2니까 뭐 딱히 뭐 안쪽에 와도 되고 여기도 2랑 2니까 딱히 안쪽에 와도 되죠. 근데 여기도 근데 그 쪼갤 때 여기가 4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고 여기가 2여야 되지 않나요? 아 이거는 그런가? 네? 네? 아 근데 딱히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 쪼개가지고 오는 거니까. 아, 네. 예. 이게 아마 아. 어차피 이거 하나면 다음 자리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제 막 N은 15고 2의 케이승이 막 N은 15니까 1, 1, 1, 1이 있고 여기 하나가 있다. 그럼 이제 보면서 이제 뭐 애플 펜슬 지원 안 되네. 보면서 이제 하나씩 빼오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차피 이제 들어오는 수 자체가 10의 9승? A에 들어오는 수 자체가 10의 9승이라서 우리가 보는 이제 여기가 2의 29승이 최대예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29 곱하기 29 대충 짜면 되겠다. 써서 그냥 그렇게 짰어요. 뭔가 좀 더 최적화하면 그냥 29만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29 가지고 뭐 그렇게 최적화할 필요도 없으니. 예, 그쵸. 왜냐면 음. 이제 뭐 코표잖아요. 빨리 제출하는 게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풀어도 되고 뒤에서부터 풀어도 되는 그리디라는 거네요. 예. 아니 그럼 난 지금 네. 앞에서부터 풀어도 되고 뒤에서부터 풀어도 되는 그리디를 문제로 놓쳤다는 건가? 아, 나 진짜. 아니, 솔직히 나 지금 앞에서부터 푸는 그리딩이 약간 틀렸을 것 같아. 지금 어? 나 자신을 해킹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뭐지? 맞았나 사실? 근데 저도 잘 맞을 수도 있어. 모르겠어요. 그리디가 좀 다 그런 게 있지. 그래요. 예. 그리디가 좀 그렇죠 뭐. 뭐 그렇죠. 왜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겠고. 왜 맞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프로블럼 택에 그리디 달려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일단 프로브드 바이 업셋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아, 빨리 해킹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의 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은 지금 당장 여기로 가서 빨리 해킹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킹하시고 여기 채팅창에서 누구 거 했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솔직히 제 거는 해킹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 2는 와 이거 어떻게 풀죠 이걸? 이거요? DP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저 이것도 핵당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뭐 S는 어떤 스트링이 있어요. A, B, A, B, C, D 어딨냐? A, B, A, B, C, B, A. 카피 페이스트. 어디 갔어? 뭐야? 와이트보드 왜 죽었어? 뭐야 이거? 네, 내가 컨트롤 A 딜리트를 했는데 아, 그거랑 갑작 뜨는 겹쳤구나. 상황 전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글씨도 쓸 수 있네요. 네, 카피 페이스트가 돼요. 좋네요. 네, 그래서 좋았었습니다. 아 애플 펜슬 지원만 되면 좋겠는데 이거 뭐 쓰려고 그러면 계속 막 준대고 그래가지고 뭘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게 S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 T를 만들려고 해요. 12 근데 T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S에서 그 어떤 특정 원소들을 골라서 T에 그 empty string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한 번
그 어떤 일부를 잡아서 그걸 또 순서대로 집어넣어요. 그렇게 두 번 이하로 해서 갖다 붙인 게 t랑 같아야 돼요. 2번 이하입니다. 뭐 한 번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한 번 할 수 있는 건 2번 해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앞에서 고른 거랑 뒤에서 고른 글자가 겹치면 안 돼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거랑 같은 말인데 문제에서는 그 어떤 글자들을 골라서 S에서 빼고 그 빠진 글자들 사이에서 2번째 고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그 제가 말한 거랑 그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아따. 많이 왔다 갔다 하네. 네, 일단 빨간 게 첫 번째 한 번 도는 거, 그리고 파란 게 두 번째 한 번 돈 거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용한 글자는 겹치면 안 되고.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지금 T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기준점 하나 있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T는 400글자까지고. 그래서, 이 왼쪽 어떤 기준점 K를 잡고, 얘는 0부터 M까지 폼을 돌릴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얘보다 왼쪽에는 얘는 전부 다 그 첫 번째 집어넣어야 되고, 얘보다 오른쪽에는 전부 다 두 번째 집어넣어야 되는데, DP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테이블 만듭니다. 그 longest common LCS. string? LCS? 만들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푸는데,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할게요. 이 아래쪽은 빨간 거. 자, 앞에서 이제 몇 번째 글자를 T 기준이다, T 기준. T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서부터 몇 번째 글자를 일치했냐. 그리고 이 오른쪽은 역시 T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뒤에 몇 번째 글자까지 일치했냐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0,0에 그 1로 초기화돼 있고, 이제 i를 0부터 n-1까지 돌리면서 이 첫 번째 글자랑 빨간색이랑 이제 같은 글자니까 얘는 빨간색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파란색 방향, 이 0번째 글자랑 이제 파란색 첫 번째 글자랑 다르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가 이제 1이 됐으면은 이 b라는 글자를 부었을 때 빨간색의 두 번째 글자랑 일치하니까 이쪽 방향을 갈 수 있고, 파란색 첫 번째 글자랑 일치하니까 이쪽 방향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DP 테이블 크기가 아마 m제곱 정도 될 거고, 이거를 총 n번 도니까 n 곱하기 m제곱, 그리고 k를 0부터 m까지 돌린다니까 n은 세제곱 나와가지고 n 4제곱이 걸려서 t가 납니다. 그래서 제 풀이는 t가 나는 풀인데 왠지 모르지만 맞았습니다. 그게 뭐야? 여러분 어서 핵하세요. 뭐예요? 핵이 미치겠네. 아, 잠깐만. 이 테이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이게 테이블 만들 때 이거 n 4제곱 아니라 5제곱이다, 5제곱. n의 5승이다, n의 5승.
테이블 만들 때. 와, 여러분 N의 5승이에요. 아니 그, N이 그 숫자 400인데. 늘리는 걸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테이블에 어떤 값이 채워지냐면 1 또는 0이 있는데 음, 1이면은 현재까지 도달했다? 고 0이면은 여기까지 도달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i가 사실은 3,000원이죠. i가 0부터 n-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저 테이블 응. 전수 조사를 한다고? 응. 그러니까 그 0부터 n-1까지 저 테이블 전수 조사를 하는 게 n의 5승. 어, 그리고 여기서 살짝 그 제가 F번이랑 G번 보면서 이거는 못 풀겠다 싶어가지고 이 2번에 시간을 줄이는 거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 거가 억셋이 한 2번 있을 겁니다. 제 실력 보면은. 그 보면은 원래 이 DP 테이블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칸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테이블을 3,000원으로 만들 겁니다. 뭐냐면은 빨간색 방향으로 움직인 거, 파란색 방향으로 움직인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전수조사는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생기죠. 그냥 이 3,000상에서 거리가 1씩 증가하는 어떤 평면? 이렇게만 갱신이 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확인해야 되는 거는, 여기 이거를 DP 테이블을 D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 빨간색으로 K개, 파란색으로 n-k 칸을 갔을 때, 이게 1이면은 가능한 거거든요, 밸리드. 이거가 1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이걸 3,000으로 확장하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연산으로 취급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이 값이 1인지를 판단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은, 전체 메모리는 n의 3승 정도. 그리고 각 n의 3승이고, 이 테이블 업데이트 하는 거는 어차피 상하, 세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DP 테이블 자체는 n 3승 만에 끝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걸 처음에 n번 돌리니까 K를 0부터 n까지 돌리니까, 하나 더. n 3승 하나 더 붙어가지고 n의 4승이고, n이 400이기 때문에 T1입니다. 얼른 해켜세요, 여러분. 절찬리 해킹 중. 지금 랜덤 데이터 넣으러 갑니다. 잠깐만. 솔직히 저 K를 0부터 M까지 하나씩 테스트 해보고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필요한데, 나 지금 랜덤 스트링 제너레이터로 해본다. 에헤이. 야, 그래도 내 코드로 돌려보고 그 다음에 해야지. 상을 보면은, 저 TC가 TC에 있는 스트링의 길이가 다 합쳐서 400이 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 말은 TC 여러 개를 시도하는 것보다 제대로 만든 TC 하나로만 해카라는 뜻이겠죠. 핵한다. 내 코드 핵당한다. 지금 이 내용이 방송을 탔으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핵을 시도하지 않을까.
뭔가 트위터에 이거를 세제곱으로 줄인 분이 계시네요. 풀이를 적어주셨네요, 여기다가. 어이? 링크를 방금 디스코드에다 올렸는데, 오, 뭔가 스트링을 두 개로 나눌 때, 네. 그 나누는 위치를 굳이 정할 필요가 맞나 없대요. 이거? 아 400? 오,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 N 4제곱에서 세제곱을 줄인 걸 실패했다고 적혀있네요. 처음엔. 전 5제곱에서 4제곱을 줄였는데. 그러니까 DP 종이를 조금 다르게 하면 저게 필요가 없대요. 중간에 나누는 그런 인덱스를 정해주는 게 필요가 없대요. 아, 근데 4차원이 도는 거를 생각을 했으면 그냥 짜가지고 데이터 만들고 있으네. 잠깐 이거 왜 한 줄이야? 어디가 400글자야? 와, 중간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넣어봐. 아니, 일단- 아니, 그래도 로컬에서 테스트 해보고 넣으셔야죠. 넘어가 아닌가요? 아니 썸밋이 최고의 테스트야. 아무리 그래도 랜덤 데이터가 통과할 것 같진 않은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야. 잠깐 이거 뭐, 물론 그렇게 두 개네? 앞에 거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일리갈 코드스트 아이디. 아 앞에 건 안 되네? 예. 뭐야 왜 안 돼? 응? 일리갈 일리갈- 콘테스트 아이디라는 게 무슨 마지막, 소리야? 뭐야. 뭐죠? 뭐가 왜 일리갈한 거야 안 되지? 도대체? 자, 그럼, 일리걸 컨테스트 아이디. 저도 일리걸 컨테스트 아이디 뜨네요. 아 이거 혹시 그 언어피셜 그러니까 레이티드가 아니면 핵 대상이 안 되나? 나도 안 되네. 아, 그럼 내 거 핵 해봐. 제거 핵 시도도 안 되는데요? 내 것도 안 되는데? 예, 나 아까 10번 시도 성공했었는데, 뭐야, 이거. 뭐지? 그냥 코드포스가 터진 건가? 코드포트가 꺼진 것 같아. 코가 뭐 항상 그렇죠. 19분 8초. 1분 채점 전이 번호로 가장 들어가가지고 해킹할 수 있어요. 예. 숫자 클릭한 다음에. '70 어쩌고 뭐 그거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해킹.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지? 글쎄요.
뭐야. 저렇긴 되네, 핵이. 아, 안 된다. 예, 이 핵이 되게 많네요. 그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겠지. C도 핵이 있네? C 핵이 있다고? 15ms. C 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번에도 떨군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세 문제면 떨어질까, 여기서? 그거 쓰세요. 그, 프레딕터. 저, 그거 크롬 익스텐션이잖아요. 아, 그래요? 깔기 귀찮아서. 올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일단. 아, 그래요? 플러스 35라고 나와 있어요. 와. 와, 35점이나 올랐어. 아, C에 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우리 F랑 G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할 수 있으면 하죠. 할 얘기 있어요? 저는 F는 진짜 모르겠고, G는 처음에 센트로이드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CHT에다가 센트로이드? 센트로이드 섞은 거라네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오메트리라고? 아니,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트리 상에서 중점 그건데. 뭐죠, 그게? 왜 그게 왜 지오메트리? 나오죠, 여기서? 아, 컨벡설 트릭이라서 지오메트리인가? 설마. 아니, 컨벡설 트리. 저도 약간 컨벡설 트릭을 쓰면 될 것 같다는 느낌까지만 받고 실제로 C까지 못 쓰였거든요. 아니 근데 센트로이드로 어떻게 플레이죠? 전 잘. F는 저게 일단 문제는 아시죠? 예. 방중님. 아니 나 근데 그 문제를 다루려면 설명은 해야겠지. G 남의 코드 봐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리가 있고 나도 그- 남의 코드 봐야겠다. 어떤 트리가 있고 예, 트리라는 건 사이클 없는 그래프를 트리라고 하죠. 어떤 트리가 있고 그 트리 위에 그 이런 트리가 있고 그 트리 위에 뭐 1, 3, 7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트리 위에서 어떤 경로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로가 뭐냐면 이 맨 위에 정의되어 있는 이 프리픽스 썸이라는 그 정의를 이용하는데 그 시작점이랑 끝점 i랑 S1이랑 SK에 해당하는 점들을 두 개를 잡고 그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이 정의에 해당하는 합을 구해요. 그리고 그게 제일 큰 걸 구하는 거거든요. 이 트리 위에서. 근데 그 트리 크기가 15만까지고. 그렇다는 거는 일단 어떤 리프 노드랑 다른 리프 노드 그렇게 두 개를 잡고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해가 제일 크다라고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그 합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n이 15만인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센트로이드로 풀리지? 음. 지금 1등분의 코드를 보고 있는데 뭔가 세그멘트 트리를 썼습니다. 저는 이게 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벡터 어레이? 이게 세그멘트 트리 벡터 어레이?
DFS 5, DFS 들어가네. 4, DFS 4, DFS 2. 왜 코드를 이렇게 짜지? 난독화. 아니 지금 1등 그 대만 맞죠? 아닌가? 어느 나라죠 이게? 나도 몰라요. 대만 맞네요. 대만 분이 짜신 코드 보고 있는데 DFS 2, 3, 4, 5가 있어요 일단. 전 이게 뭔지 모르겠고. DFS 이사서. 근데 지금 코드 보면은 DFS 4랑 5는 안 쓰고 있거든요. 아니 5 쓰네? 5 쓰고 5 안에서 5 부르고 4는 안 부르네. 아니 진짜 함수 이름 좀 봐. 이게 다 머릿속에서 뭐 되나 이게? 아니 뭐 4도 쓰네. 네, 4는 그거네. 그거 뭐냐. 헤비라이트 디컴포지션. HLD 한번 돌려주시고 HLD를 썼단 얘기네. 그럼 HLD에다가 HLD? 그러면 세그먼트 트리 쿼리 코드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 HLD? 진짜 HLD예요 이거? 다시 코드를 보면 그런데 보면은 저 DFS2라는 거가 보면은 DFS 자기 2요. 밑에 있는 2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3를 부르는데 2가 그거거든요. 자기 자식 노드의 개수 세는 거. 그리고 3를 들어가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DFS4를 부르는데 4 내용을 보면은 그 자기 자식 노드 개수가 n분의 2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만 DFS4를 재교출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 그러면 DFS 3도 뭔가 전처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DFS3가 그냥 답을 구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HLD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센트로이드 인가?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DFS4를 통해서 이제 아니 뭐야 4 안에서 DFS2를 다시 부르네? 뭐야 이 미친 코드는. 그러니까 DFS4를 해가지고 일단 그 센트로이드 노드 쪽으로 가고 그냥 틀고 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간 거 아닐까요? 그러네.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저게 모르겠다. 근데 센트로이드를 찾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HLD도 그거 하니까요 일단은. 결국 저 C라는 거에 그 센트로이드가 딱 저장이 될 테고. 이 사람 DFS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 F1 코드. 뭐 이건 정말로 DFS지만. F는 F 이분은 어떻게 푸셨지 F를? find join. 이건 뭐예요? 아닌가? 뭐는 아니고. 아 이게 뭐지? 되게 짧은데? 다이나믹 커넥티비티? 아니겠죠? 그래서 PATD. 되게 오프라인 소에다가 뭘 빼네? 오프라인 콜인가? 솔브 아이 심지어 람다 콘센 쓰셨구만. 무시무시하다 진짜.
F1 시간 제한이 몇 초지? 3초면 약간 헷각인데 4초네. 애매하다. 뭐야 그게? 4초면 될 것 같고 3초면 안 될 것 같다고? 아, 그냥 느낌이 그랬어. 뭔가 X를 이거를 다이나믹 커넥티비티로 접근을 해야 되나요? 아 모르겠다. 에디토리얼 한번 봅시다. 예, 에디트로 나오고 봅시다.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죠? 내일 나오겠죠. 해킹 10시간 32분 뒤에 나오겠죠. 아 일단은 일단 F1은 버리고 솔직히 F1은 에디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는 A부터 E까지 풀어봤고요. 와, 제거 E 얼른 해킹하세요. 해킹 조금만 더 기력이 어차피- 있었어도 이걸 다 D나 E를 지금 풀어봤을 텐데 지금 좀 아무래도 자는 게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지 않냐? 일어난 지 그렇긴 한데 피곤해. unsuccessful attempt. 응? 아니, 네가 내 거 시도했던 거. 아 그나저나 내일도 라운드가 있거든요. 오, 세상에 어떻게 디비전 2 경기를 하루 단위로 이렇게 잡아놓지? 최고죠. 내일은 방송 안 할 거예요. 내일은 심지어 3일 뒤에도 있네요. 3일 뒤엔 하고 싶어요. 최고죠. 3일 뒤에 하실 분 3일 뒤가 무슨 요일이죠? 뭐, 금, 토. 언제부터냐? 620번이 620번이 15일 토요일 저녁이네? 오늘 목요일이야? 나 오늘 왜 화요일인 줄 알았지? 620번 목요일이구나. 620번 토요일 날 합시다. 하실 분 같이 방송하실 분 저는 일단 그때 시간 봐서 음흠 이 묘지기의 노예들. 자, 일단 난 내일 거 신청했고 내일 거 하게? 어차피 난 레이팅이 떨어지지 않지요. 헤헤. 좋겠다. 디비전 1 실력이 퍼플인데 지금 색깔만 노래가지고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레이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와, 일단 자주 이렇게 고수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해요. 같이 와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실 분이나 아니면 뭐 그냥 와. 와서 뭐 구경만 하실 분들 다들 다음번에도 와주셨으면 하고요. 아마도 별 변동 사항이 없으면 아마도 그 3일 뒤에 있는 라운드 620번 그때 방송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방송 때 보도록 합시다.